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오늘 HLB 플러스 1%가량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HLB 오늘 큰 변수 없이 이렇게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우리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발표한 내용들이 HLB에게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 왔었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뭐 크게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HLB 측에서 나온 그 소식들, 네,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겠고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 속 태우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맨 아래 네, MACD 요 이렇게 보조 지표를 좀 등록해 놨는데요. 앞으로 제가 HRB 영상 또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때에 따라서 뭐 MACD가 될 수도 있고 RSI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조 지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또 HLB 또 참고하시는 분들 그 보조지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MACD를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이제 같이 함께 해서 기술적 분석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FDA 승인 보류 소식이 나왔고 그 이후에 크게 급락했다가 다행스럽게 하한가는 뭐 한 번에 그쳤고요. 빠르게 기술적 반등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정체 구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최근 2주간의 거래는 횡보하고 정체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그 기간을 소화하는 것도 역시나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고 우리는 기간 소화도 있는데 기간 소화 자체도 역시나 우리가 가격 조정으로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가격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 기간 소화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는 가격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횡보하는 것도 역시나 HLB에게는 아주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급락하니까 걱정 우려는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면 또 반대로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먼저 내용 나온 거 좀 보면요. 자, FDA 보류 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승인 보류를 한 이유를 오늘 발표했는데 일단 여기 내용 나온 게 뭐예요? 멸균, 살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CMC 관련된 부분에서 멸균, 살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제 중국 쪽에서 캄렐리 주마압 생산 공정은 뭐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고 지금의 이런 지적 사항들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능한 수준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불가. 투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투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멸균 살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핵심 내용들은 우리 전 1차 때도 그랬고요. 이 계속 공개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업 기밀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왜 그러면 불허 결정을 받았는지, 아니 일부 내용들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들은 다 쏙 빼놓고 전에 1차 때 그 나온 내용이나 지금 2차 때 나온 내용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속 타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속 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심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 오직 했으면 진양군 회장이 중국 항서제약으로 쫓아갔을까? 네. 중국으로 오직 했으면 쫓아가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좀 확인할 게 있지 않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양권 회장이 직접적으로 항서제약을 방문하는 데는 단순히 거기 가서 미팅하고 지금의 어떤 이런 불허 결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의견 소통을 나누겠죠. 그거 중요하긴 한데 뭔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우리에게는 공개가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진양권 회장이 뭔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다들 감춰져 있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FDA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분명히 밝혔을 텐데 그 내용이 일단은 감춰져 있고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HLB 측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비하면 이게 쉽게 또 5월 달에 재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은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재신청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요. 우리는 왜냐면 계속적으로 전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 얘기 따져봐야 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늘과 내일 미래밖에 없잖아. 주식은 과거 자꾸 들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죠? 진양권 회장이 중국까지 쫓아갔다. 항서까지 쫓아간 이후에 5월 달에 그러면 이렇게 자신했고 장담했었던 재신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라도 이거 재신청 못 들어가면 이거 진짜 뭔가 큰 게 있는 겁니다. 뭔가 금방 조치가 안 되는 뭔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기에 뭔가 좀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진양권 회장이 중국을 항서제약을 갔다 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의심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주가가 또 세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막 계속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8만원 9만원대 우리가 제자리 찾는 요 구간까지 앞서서 우리 기대하자라고 했었고 그만큼 잘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불허가 났지만 지금은 아직은 8만원 9만원까지 올라간다, 이거 아직은 욕심내긴 조금 이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항서제약은 어쨌든 중국 최대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이고 또 미국 FDA 또 승인 이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받았던 이력들이고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물보안법 가지고도 역시나 중국 관련돼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HLB 주주분들, HLB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항서제약과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차후에 우리 에스코 2025 이거 6월달에 있을 텐데 요 시기를 가지고 만약에라도 5월달 재신청이 좀 들어간다면 6월달 에스코 일정에 맞춰서 좀 더 7월달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부각시키면서 여기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월달 재신청만 잘 들어가 준다면 7월달 승인까지는 아무래도 요 짧은 기간 안에 제약바이오 주요 일정들도 있는 만큼 변동성이 5, 6월달로 가면서 좀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4월달은 그래서 약간 좀 진통 과정 정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정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면요, MACD 오늘 좀 보조 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시그널 선과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들, 요것은 투자님들 이것은 아마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MACD라고 하는 이 선이 가격 추세선이 수렴했다가 확산됐다가 수렴했다가 확산됐다 하는 것을 지표로 만든 건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빨간색 선이 MACD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색깔이 약간 블루 색깔도 아니고 요 색깔, 요 다른 색깔 있죠? 빨간색 말고 요 색깔이 이제 시그널 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골든 크로스 날 때와 데드 크로스 날 때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MACD가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날 때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처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날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HLB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만 이거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투자자분들 꼭 명심하세요. 가장 빠른 선행은 바로 가격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것이 바로 가격 이평선이에요. 가격 이동 평균선. 그 다음이 바로 이런 그 우리 보조 지표들입니다. 어떤 이런 그 설정 값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이 MACD를 넣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이 HLB가 최근에 낙폭을 키워갈 때 우리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 났었던 부분들이 바로 언제입니까? 데드 크로스 났던 적이 바로 3월 6일, 3월 7일 요 사이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골든 크로스 바로 직전에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MACD 보조 지표를 가지고 와서 투자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MACD가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에 지금 임박했다, 오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크게 개파락 해가지고 HLB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골든 크로스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우리 다음 주 우리 HLB는 시세가 좀 더 위로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과매수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인데 오늘은 이 보조지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DA 승인 보류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던 우리 HLB 주가가 빠르게 일단은 안정을 되찾았고, 또 정체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추세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 상단 일단 돌파를 어제와 오늘 해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어쨌든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화살표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 과정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작동되고 있고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주가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 우리가 아주 길게 보면 HLB가 나중에 뭐 15만원, 20만원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겠죠. 아주 길게 보면. 근데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로만 놓고 보면 미친 듯이 막 올랐다 내려갔다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계속 매매해야 돼 말아야 돼, 이번에 다 털고 나올까 말까, 아니야 한 1, 2년 더 기다리면 얘 아주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언제나 흔들려요. 그런데 그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그 상승 방향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내려갔던 주가도 결국은 큰 틀에서 추세 타고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HLB가 정말 좋은 주식이 되려면 이거 뭐가 되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올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돼야지 결국은 좋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주식이라 그래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들 주식들이 투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그만큼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저렇게 내려앉아가지고 5만전자, 4만전자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전자 4만전자 막 이렇게 막 내려간다. 이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나요, 투자 여러분들? 손실을 주는 종목은 절대 좋은 주식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수익을 주는 종목은 잡주라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그래서 HLB 앞으로 투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주식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공포 속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서 나중에 좋은 수익들로 만들어낸다면 HLB에 대한 기억들이 좋은 주식으로 남을 수 있고요. 반면에 내가 샀다면 떨어지고 샀다면 떨어져서 내가 HLB의 수익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저놈의 주식은 내가 4년 5년을 기다렸는데 마음고생만 시키고 그렇게 진영군 회장이 승인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다 부러지잖아. 나 이 마음고생한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렇게 속 터지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HLB를 지금 나쁜 주식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잘 극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직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로 인해서 아예 이 약물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아직은 이게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는 이런 시세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간암 치료제 이 부분에서 우리 HLB가 경쟁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흔들리지 마시고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HLB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 한 5월달에서 7월달 정도까지 얼마 정도까지 또 올라갈 거냐, 또 내려오게 되면 또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 이런 어떤 흔들림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야지 투자자님들이 어떤 종목을 대응하더라도 이런 대응에서 마음고생을 좀 덜 합니다. 과거 우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들을 해오셨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대응들도 크게 투자자님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앞에서도 대응을 잘 안 해오셨던 분들, 그냥 마냥 보유했던 분들은 또 뒤통수 당했다라는 생각들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3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님들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큰 틀에서 추세를 보고 대응할 뿐이다. 우리 투자자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군 회장이 또 실제 항서제약과의 차후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 5월달에 또 재신청 과정에서 또 어떤 소식들을 또 밝혀질지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또 보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고 반대로 또 생각보다 뜨겁게 오른 종목이 있죠. 바로 2차전지 업종입니다. 자, 우리 2차전지 업종 반등 가능성, 급반등 가능성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또 제약바이오, 또 2차전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여러분들, 시장은 지금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악재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다시 순환매가 발빠르게 돌아갈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2차전지 쪽으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쪽 급락 나왔어요. 제약바이오는 버텼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발빠르게 계속적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들, 앞에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3월달 4월달로 가면서 대선 테마주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선 테마주들 수익 좀 잘 내셨나요? 요거 좀 한마디 좀 자랑하고 가야 되겠죠. 대선 테마주들 그래도 우리는 추천 의견 나가서 30%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을 다 정리한 건 아니고요. 차익 실현을 했고요. 또 남은 비중을 가지고 또 수익을 만들어 갈 거고요. 또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또 대선 테마주 또 있죠. 오늘 차익 실현한 거 말고 또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몇 번 제가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매수 의견 드린 종목이에요. 그 종목 이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 HLB 주주분들 꼭 아셔야 돼.
왜냐면 너무 제약바이오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면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그 시세들을 다 놓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도 4월달, 5월달 크게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 우리 HLB 주주분들도 역시나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또 잘 대응하시면 우리 HLB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수익률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